따뜻한 연말, 희망을 꿈꿔보는 새해. 하지만 50일 전 그날, 집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다. 포항을 덮친 지진 때문이었다. 지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무섭습니다. 기상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 강진. 무너진 일상 앞에 피해 주민들은 절망했다. 우리가 거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실태 조사와 안전 점검으로 숨가쁘게 이어져 온 50여 일. 하지만 아직도 많은 것이 더디고 모자란 상태였다. 복구라는 건 전혀 없고요. 전혀 아무것도 0%예요. 당장에 갈 곳을 잃은 피해 주민들. 그들에게 안정적인 내일을 기약하기란 아직 길고 먼 길인 듯 보였다. 그리고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여진의 공포. 경북 포항에서 비교적 강한 여진이 또 발생했습니다. 아직까지 지진 트라우마가 많이 심해요. 불안해요. 어쨌든 그 집에 가서 다시 살으라는 건 절대로 못 살 것 같아요. 거기 아직 집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 지진 발생 50일, 상처 입은 도시 포항을 다시 찾았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 발생. 기상관측 이래 역대 두 번째 크기의 강진으로 기록. 이틀 동안 50회 가까운 여진 발생. 여진으로 인한 추가 피해 급증. 지속적인 여진 속 11월 15일 사상 초유 전국 수능 일주일 연기. 정상적으로 수능이 치러졌다면 큰 혼란이 예상됐던 상황. 이어 11월 20일 포항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12월 25일 16일 만에 다시 시작된 여진. 그리고 새해까지 이어진 여진의 공포.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 역대 최대를 기록한 포항. 지진 발생 50일. 이젠 뉴스 화면에서도 찾기 힘들어진 포항 지진 현장을 관찰 카메라가 잊지 않고 찾아가 봤다. 인구 50만이 살고 있는 경북 포항. 포항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에 공포를 안겨준 지진. 하지만 생각보다 도시는 차분했고 사람들은 평온해 보인다. 지진의 흔적 발견하기 어려웠다. 여기는 좀 안정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마음이 안정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어느 정도 평온한 상태로 가고는 있는데 아직은 그래도 이 피해를 보신 많은 분들이 아직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완벽하게 하기까지는 아직 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지진이 발생한 직후 재난안전상황실이 꾸려졌던 포항시청. 그러면 일주일 후에 수능을 뜨게 할 것입니다. 피해 상황이 심상치 않았다. 빠른 결단이 필요했다. 정부에서는 바로 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습니다만 피해 상황을 확인한 뒤에 특별재난지구 지역 선포 여부 등 아마 검토를 할 것이고 오늘. 지진이 발생한 지 5일 만에 포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발빠른 대응이었다. 제가 대구 국가가 하고 대구에는 도시의 여유가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포항 지진 대책에 대한 컨트롤 타워.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찾아 현재 상황에 대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재난 발생 50여일이 지난 지금 막바지 실태 조사 마무리 작업으로 분주한 모습이었다.
지진에 대한 총 피해가, 피해 입은 건물 수는 어느 정도 지금? 전체 신고대가 한 3만 5천 정도 될 겁니다. 3만 5천 정도 되는데 이제 피해로 확정된 일이 한 2만 5천만 여건 좀 피해가 전파, 반파, 소파로 확정된 거죠. 2만 5천? 예. 전체 피해액은 546억 정도 됩니다. 546억? 예. 피해 그런데 이제 복구해건 공공시설까지 사회시설 해가지고 약 한 1,439억 9,200만원, 한 1,440억 정도 공공시설, 사회시설이 이제 복구액이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피해의 규모는 훨씬 더 컸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복구 작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일까? 지진 진원지로 추정되는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지진 발생 초기부터 관찰해온 피해 건물들을 다시 찾았다. 최대 이재민이 발생한 아파트와 맨션엔 1번과 2번 카메라, 그리고 포항시 북구 전역 피해 상황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는 곳마다 나머지 카메라들이 배치돼 전담 마크한다. 오전 9시. 지진 피해로 건물 전체가 기울어진 한 아파트 관찰 시작. 지진이 난 직후 찾아가 봤던 이곳. 깨지고 갈라지고 부서졌다. 한눈에 봐도 사람이 살 수 없을 만큼 피해가 극심했던 상황. 여진이 지속되면서 아파트는 현재 3, 4도가량 기울어져 일명 피사의 아파트라 불릴 지경이 됐다. 현재 이 단지는 전 주민 대피령과 함께 폐쇄 결정이 내려졌다. 들어갈 수는 없어. 주민분들만 출입 가능하시고. 아 진짜요?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심각한 상황.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이곳엔 외부인의 출입이 철저히 제한되고 있다. 바로 그때 아파트 주민으로 추정되는 아버님 발견. 지금 집안에 들어갔다 오신 거예요? 네, 들어갔다 오신 들어가도 돼요? 경찰 같은데 입회해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도장하고 통장하고 찾으러 왔지만 통장은 있는데 인감 도장은 없네. 아 집에요? 예. 남은 세간들을 옮기기 위해 거주하던 주민들의 출입이 임시로 허가되고 있었다. 집 안으로 향하는 또 다른 아버님을 만났다. 아니 지금 어디 가세요? 아니요 여기. 위험을 감수하고 가지고 나오신 것은 프라이팬 하나. 이거 뭐예요 그게? 이거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네? 중요해. 왜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왜 중요하다고? 이거 결혼할 때 처음 샀는 거라서 중요해요. 아 이게요? 네. 아 결혼할 때 처음 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가지러 오신 거예요? 네. 애지중지했던 일상이 무너졌다. 감사합니다. 과연 아파트 내부는 어떤 지경일까? 주민분의 동의를 얻어 1번 카메라가 동행하기로 했다. 가까이에서 본 아파트의 모습은 폭격이라도 맞은 듯 참혹했다. 엄마야 뭐가 다 무서워. 엄마야 뭐가 집에 푹 꺼지러. 집안이 내려앉는 치마 현상까지 발생한 상태. 몸이 느끼는 위험 신호는 심각한 수준이었다. 엄마야 우리 집에 넘어가는 것 같고 기분이. 지진 났을 때 나가시고서 그냥 오늘 처음 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지진 나는 그날부터 못 들어왔어요 집에. 꼭 왜요?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완전히 다 못 들어가게 했어요. 이 와중에 또 도둑놈이 있다니까. 이 와중에 또 다 떼어가고 뭐. 아 도둑 풀었어요? 갖고 갔네. 이 와중에 또 다 떼어가고 뭐. 다 떼어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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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떼어가고
여기 행거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 다 문 열어놨네. 뭐 뒤진다고. 믿기 힘들 만큼 참담한 현실. 아, 무서워. 여기 오면 무서우세요? 무섭지요. 멀쩡하진 않아잖아, 집이. 쓸만한 것은 옷가지 몇 개뿐. 한순간에 집을 잃을 것이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따뜻했던 보금자리의 시간은 11월 15일에 영영 멈춰버렸다. 살림살이 막 그냥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해, 이건? 다 버려야죠. 이건 안 돼. 뭐 어떻게 갖고 갈. 다리 떨려. 싫어. 이 서민들이 이걸 다 포기하고 버리고 갈 때는 진짜 피눈물 나는 거지, 전부 다. 급하니까 같이 가라는 대로 LH를 뭐 전세 임대든지 가라는 대로 갔는데 아무 대책 없어 지금. 어느 누구도 대책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아파트와 지척에 위치한 한 맨션. 이곳 역시 입주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쌓인 곳이다. 지진 발생 다음 날인 11월 16일. 내거 충치야. 충치도 못 시키고 가. 주문이 아침에 잠깐 갔다가 겁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못 들어가고. 오세요. 신발 신고 그냥 들어가셔야 돼. 못 들어가. 지진 충격에 모든 세간들이 쏟아졌다. 한바탕 태풍이라도 휩쓸고 지나간 듯 내부는 그야말로 아비규. 쏟아지고 떨어지는 물건 사이 다친 사람이 없는 것만 해도 천운이었다. 이름머리 없는 여진이 계속됐던 지난 50일. 과연 현재는 어떤 모습일까? 계세요. 계세요. 대부분의 주민들은 현재 건물에서 대피한 상태였다. 지진의 여파는 건물에만 피해를 입힌 게 아니었다. 멀쩡해 보이는 물탱크. 하지만 50여일 전 펑소리와 함께 60세대 식수를 책임지던 물탱크가 터졌다. 벽을 따라 물이 새면서 집안까지 물이 스며들었다. 전파됐던 물탱크가 있던 곳엔 다행히도 새로운 물탱크가 자리 잡은 상태. 하지만 강도 높은 여진이 계속되면서 다른 물탱크마저 균열이 생기고 말았다. 계속되는 누수에 겨울 한파까지 겹치면서 배수관 동파까지 예상되는 최악의 상황이다. 주민들이 지금은 비가 안 오니까 괜찮죠 있는데 한 두 달간 비가 안 왔거든요. 그 비가 오면은 얼었다 녹았다 하면은 균열이 더 심해지고 더 심하죠. 그 중에 뭐 여진을 한번 오면 더 벌어지고. 그럼 지금 당장에 뭐 대비책이라든 그런 거는? 대비책이 아직 없지요. 한편 전 국민들의 우려를 샀던 곳도 있었다. 1층이 기둥으로 이루어진 필로티 구조물이 있는 곳. 지진 피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곳이었던 만큼 취재진의 관심이 폭발했던 곳이었다. 내부에서 너무 오래 계시면 안 됩니다. 이게 혹시 여진이 오게 되면은 건물 무너질 수 있습니다. 대들보 역할을 하는 기둥이 뒤틀리고 주저앉았다. 임시 지지대를 세워뒀지만 5층 건물의 하중을 언제까지 떠받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 보기에도 아찔했던 이 건물은 폐쇄 결정을 앞두고 있었는데 (50여일이) 지난 지금 전체 파손 결정이 내려진 건물에서 사람들은 모두 집을 버리고 떠났다.
2차 붕괴 위험 때문에 모든 출입 역시 제한됐다. 어느 정도 심각한 상황인지 건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뒤쪽을 관찰해봤다. 붕괴를 막기 위한 지지대가 추가로 설치됐지만 기둥이 무너진 이곳에 다시 사람이 살 수 있을 확률은 없어 보인다. 실제 직장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이곳에는 1층 개방형 구조인 필로티 건물이 약 90%를 차지하는 실정. 다른 건물들 역시 기둥이 흔들리고 뒤틀렸다. 저 옆에 건물도 회사 사람들 많이 사는데 다 옮겼어요. 그다음 이게 이제 없애는 것 같아요. 동네는 점점 비어가는 중이다. 지진은 평온했던 공동체의 모습도 바꿔놓았다. 인근에 보수 공사 중인 한 필로티 건물에서 입주민을 만날 수 있었는데 혹시 여기 사시는 분이신가요? 네. 아, 여기 혹시 지금 살고 계시는 건가요, 사람들이? 예, 짐 이사 가려고 짐을 좀 정리하러 왔는데. 아, 다른 분들은 혹시 살고 계신가요, 이 아파트? 아니, 없을 거예요. 아. 조심스레 동행 취재를 부탁드렸다. 이 벽 쪽은 또 괜찮으신가 봐요? 아니요. 대충 지금 그때 당시에 밀어진 거예요, 여기. 이곳 역시 지진이 발생했던 11월 15일에 멈춰 있다. 아이와 함께 온 만큼 마음이 조급하다. 계속 살 생각이었는데 여기 솔직히 언제 또 지진 나서 무너질지 모르고 불안하고. 지금 어디 가시려고요? 짐 가지고? 아, 저희는 저희 집을 구했어요. 아, 개인 사비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네. 솔직히 불만 같은 거 토로해도 되죠? 그럼요. 여기 시에서 포항시에서 뭐 알아서 해주신다고 맨날 그렇게 방송 그렇게 하셨는데 솔직히 된 거 하나도 없어요. 어디 가라 그리고 말도 이쪽하고 얘기 다 틀리고 저쪽하고 뭐 대책반 얘기 다 틀리고 시청 하는 사람 얘기 다 담당자 얘기 다 틀리고 얘기가 다 틀리고. 1분 1초가 급할 수밖에 없는 시민들의 체감 속도를 정책이 미처 따라오지 못한 듯 보였다. 결국 주민들은 스스로 대책을 찾아 나섰다. 좀 이렇게 지원이 좀 피부에 이렇게 닿지 않는다라는 말씀 많이 하셔서 이게 대상이 워낙 많으니까 그중에 뭐 좀 일부 시민들 좀 뭐 부족한 부분도 느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 시에서는 뭐 아무리 최선 다해도 뭐 100% 다 되지는 않거든요. 뭐 일부 뭐 시민들이 좀 불편한 그런 거는 전혀 완전 100% 해소는 못 하겠죠. 그런 부분을 없도록 하기가 우리 공무원하고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2만 3만 건을 그 기간 내 한 3만 건 정도 되거든요. 시고 들어왔는 게 3만 건 이상 되니까 전체 조사하려 그러면 그 중에 이제 해당되는 거를 이제 전파, 반파, 소파, 제외되는 거 분류시키는데 상당한 기간이 걸리죠. 그러니까 인력이 짧은 기간에 하려 그러면 인력이 상당히 많이 투입돼야 돼요. 지진 발생 첫날 발생한 이재민 수는 1,700여 명. 50여 일이 지난 지금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로 했다. 오전 11시 이재민들이 임시 거주하고 있는 대피소 관찰 시작. 9곳으로 분산됐던 대피소는 현재 흥해 실내체육관과 연수원 2곳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400여) 명의 이재민이 지내고 있는 흥해 실내체육관과 100여 명의 주민들이 있는 포항시 청하면 연수원에 카메라가 배치됐다. 지진 발생 직후 1000여 명의 이재민들이 쏟아져 들어왔던 흥해 실내체육관. 모두가 뜬 눈으로 밤을 보내고 있었다.
그냥 맨발로 내려왔었거든요. 광 울려가지고. 저쪽 라인이요, 끝에요. 예. 그거 무슨 말이에요? 갇혔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아, 집이 흔들려가지고 문이 틀어져가지고 우리가 갇혔다가 나왔어요. 이 해갖고 손에 갇혔어요. 나오려다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그냥 그러다 다치죠. 겨우 몸만 빠져나왔다. 그만큼 사태는 심각했었다. 그런데 밤사이 여진이 계속됐다. 처음 느껴보는 지진이란 낯선 공포. 잠들 수 없는 밤은 오래도록 이어졌다. 그렇게 50일이 흘렀다. 상상치도 못했던 긴 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네. 집이 복구가 좀 됐다 그러던데 아직 저희 아파트는 아직 결과도 안 나왔고요. 전혀 복구된 건 없거든요. 이게 지금 베란다 모습인데요. 제일 불안한 거는 가스 배관 쪽에 이렇게 금이 많이 가 있는 상태라서 가스 누출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일 걱정이 되고요. 지금 계속 여진이 일어나고 있는 상태라서 하루가 다르게 이렇게 금이 가는 게 보이는 것 같거든요. 여기 지금 얼마나 계신 거예요? 이제 거의 50일 정도 다 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얼마나 계셨어요? 여기 얼마나? 15일 날이 나와 계속 있었죠. 여기 완전 아마 40일 됐나? 때이른 한파까지 찾아온 지금 이재민들의 건강이 많이 걱정되는 상황. 하지만 내부 촬영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전에 협조를 구했지만 현장에서도 다시 한번 주의사항을 숙지했다. 일단 취재 등록 하셔야 되고요. 안에서는 취재는 최대한 짧게. 그리고 혹시 인터뷰를 하실 거면 이렇게 개인적으로 동의를 구하셔서. 이재민들께 폐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다하기로 약속하고 관찰을 시작한다. 처음 찾아왔을 때와는 사뭇 달라진 분위기. 빼곡히 들어찬 텐트가 가장 먼저 눈에 띈다. 외풍은 물론 서로 간의 시선을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셈이다. 그런데 텐트마다 번호들이 매겨져 있다. 어떤 의미일까? 어머님들께 여쭤보기로 했다. 번호가 왜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집 번호 이거 집 번호. 아, 각 텐트 번호. 텐트 번호인 거예요? 아, 저는 그래서 이게 뭘 따로 뭐 의미하는 게 있나? 텐트 번호. 이거 언제 받으셨어요? 이런 거 이거 집 번호 이거 다 있잖아요. 오래됐지. 명찰에. 아, 명찰에. 그래. 잠시만 한 번만 보여주세요. 궁금해가지고. 보여주지 뭐. 바로 저곳이 춘자 할머니가 기거하시는 텐트. 여기 들어올 때, 그래 이 집에 요거 보고 이제 사대 지내고 오거든요. 요거를 가서 먹는 거예요. 이재민들을 돕고 있는 시청 직원들. 각 텐트를 돌며 분주한 모습. 돌아다니시면서 뭔가를 나눠주는 모양인데 일단 지켜보자. 예. 혹시 뭐 나눠주고 계신가요? 이거 수건하고 그 수면 양말. 이거 장국대학교에서 보내주셨는데. 네, 수면 양말하고. 양말이. 이제는 양말이랑 수건 이런 것도 주는 거예요? 주겠죠. 좀 이제 받아봤니다. 날이 추우니까 주겠지. 그렇지. 불편한 건 뭐가 있어요 여기? 모든 게 다 불편하지 뭐. 씻는 거고 뭐고 다 불편하지. 이거
이거랑 추우니까 이걸 가지고 제이하려고 이제 짝짝. 여기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봐도 돼요? 내 집이다. 이것이다, 내 집이시다. 짐까지 한 자리 차지하다 보니 텐트 안은 더욱 비좁은 상태. 선생님, 여기 안에서 좁진 않아요, 여기? 예, 둘이는 자네요. 아, 진짜요? 좁아 나는 맨날 여기는 좁지. 꼬부레가 작아지고 이 다리가 지금 하고 그 차를 들여놓은. 양해를 구하고 실제 주무시는 환경을 체크해봤다. 근데 선생님, 여기는 여기 머리맡이 불편하시겠어, 여기. 그래 불편하다니까. 아니, 두 분 텐트 크기가 달라요? 똑같이. 똑같이 달라. 나는 집에 별력 없잖아. 나는 뭐 근데 여기 좀 오래 누워 있으면 허리 아플 것 같지 않아요? 허리 아파는 맨날 그래. 열악한 텐트촌 생활에 또 하나 눈에 띄는 점 발견. 바로 집집마다 올려져 있는 수건들. 과연 어떤 용도일지 미리 인터뷰 승낙을 받은 텐트를 찾아간 6번 카메라. 텐트 저 위에다가 왜 저렇게 뭐 수건이나 신문지 저런 걸. 건조해서 위에도 수건을 물에 적셔서 널어놓고 여기도 지금 건조해서 널어놓고 그렇게 하니까 조금은 덜하긴 한데 그래도 건조해요. 아이고. 체육관 내부에 배치된 4대의 온풍기가 24시간 가동 중. 공기청정기가 있지만 아무래도 습도까지 맞추는 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자다가도 이거 치고 물 마시고 일어나고 내 이래가지고 좀 그래 내 저녁에 자면 막 이래 구석구석 이래 서야 돼. 이래 흠뻑 쳐놓고 자면 좀 덜해. 1층에 비해 조용한 2층 텐트. 하지만 거센 외풍이 문제다. 뭐 춥기는 다 매 한 가지인데 임투로 바람이 다 들어오고 여기가 이렇게 있지만 그 바닥이 시멘트라서 찬기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 지내시는 분이 알려주시더라고요. 매트를 얻어와서 2장 깔아라. 또 옆에 계신 아주머니가 깔아주셨어요. 3일 잤는데 둘 다 감기가 심하게 걸려가지고 목소리도 좀 안 나왔고. 한겨울 냉골에서 지내기를 50여 일째. 이재민들 소지품에선 약봉투들이 쉽게 눈에 띄었다. 가깝게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여기. 이거 옳다 왔어. 봉지가 샀네. 안전제, 수면제 뭐 했는데 이렇게 고통스러울 줄 몰랐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그런 생각뿐이에요. 자자 우리가 거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 어머니 근데 이거는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고아가 된 기분. 응? 알만하겠어요. 우리나라에서 고아가 된 기분이라고요. 어디 뭐 기댈 곳이 없으셔서? 그럼요. 누굴 믿고 살아요. 한순간에 집을 잃고 바닥에 나앉은 이들의 고통을 감히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다. 포항시 북구 중심부에 위치한 흥해 실내체육관에서 외곽 방향으로 차량 기준 15분 거리에 위치한 연수원. 지진 발생 열흘 후부터 이재민 대피소로 활용되고 있다.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뉴타운 피해 주민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대피소. 쌤, 저희 그 채널A 관찰 카메라 24 프로그램에서 나왔는데요. 지금 가면 어디 계신 거예요, 다들? 위에 지금 2층, 3층이 이제 숙소거든요. 숙소고 이제 밑에가 여기 이제 뭐 식당,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재민 상황실, 그리고 여러 가지인데요. 1, 2, 3층에 이제 건물에 기거를 다 하고 있어요. 본래 학교 건물이었던 곳을 리모델링한 이곳은 안전 점검을 마친 후 이재민들을 수용할 수 있었다. 현재 지금 133명에 53가구 중에 있고 지금 외출했는 분이 한 10분 정도 있고
50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계신지 동의를 얻은 후 살펴보기로 했다. 교실이란 협소한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재민들. 대피소로 언제부터 이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지금 바닥 장판을 깔고 밑에 이제 전기 패널 다 깔아갖고 이재민 대피소로 이제 24일부터 여기 이재민들이 들어왔거든요. 선생님, 근데 텐트 크기가 다 다르네요. 예, 요거는 이제 이 텐트가 요거는 2인용 텐트고 저거는 4인용 텐트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 흥에는 다 일괄적으로 똑같은 예, 흥에는 이제 2인용 텐트로 지금 다 됐는데 여기는 텐트가 조금 더 크게 왜냐 한 가족이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그냥 좀 했습니다. 어린아이 둘을 건사하며 한 달째 텐트 생활을 하고 있는 한 가족. 혹시나 집 없는 기억이 아이들 마음에 상처로 남진 않을까. 그게 큰 걱정이란다. 지금은 좀 어떠세요? 한 달 됐는데. 익숙해져 있는데요. 처음보다는 뭐 익숙해져 있는데 그래도 뭐 불편한 것도 있죠. 야, 집보다야 편하겠어요. 자식들을 한대짬을 재울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은 어떠할지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이재민들을 위한 어떤 지원들이 진행되고 있을까? 뭐 대책이라든지 이재민들 대상으로 네네. 어떤 정책들이 있을까요? 그럼 이제 우선은 이재민 대피소에 계시는 분들은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식사 그다음에 중간에 또 고마운 분들이 보내주시는 또 성품으로 또 간식도 또 나가고 있고 그다음 또 이제 추위에 혹시나 추위에 또 드실까봐 또 목포라든지 이불이라든지 그다음 또 마음을 좀 이렇게 많이 이제 다치신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심리 지원이라든지 또 혹시나 또 집단으로 많이 계시기 때문에 또 혹시 감기 환자 같은 경우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감염에 관한 그런 사항이라든지 나름 최선을 다하고는 있지만 아무리 해도 집에만큼은 많이 부족할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 진원지와 불과 1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 지진 발생 다음 날 119 구조대 출동해 동행한 관찰팀. 선생님, 여기는 어떤 전화 받고 오신 거예요? 뭐 안전에 뭐 약간 문제 있다 그래갖고 지진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오늘 확인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일까? 계세요. 바로 직전까지 사람이 살던 곳이라고는 볼 수 없을 만큼 충격적인 현장이었다. 다른 문제가 아니고 이 벽돌이 무너지면서 이거 다 뚫어가지고 여기는 계속 있으실 거예요? 있어야죠. 이렇게 위험한데? 그래도 갈 데 없으니까 여기 뭐 치우고 다 해야 되니까. (50일이) 지난 지금 과연 복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지. 옥상이 무너졌던 그 아파트를 다시 한번 찾아가 봤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그 채널A 관찰 카메라 팀인데 지난번에 혹시 왔던 거 기억하시나요? 예. 감사하게도 내부를 공개해 주셨다. 천장 벽돌이 쏟아지면서 변기마저 깨졌었던 화장실은 현재 생활이 가능하게끔 새로 교체된 상태. 하지만 피해가 가장 심각했던 집 천정은 현재 석고보드를 대 임시로 막아놓았을 뿐이었다. 눈이나 비가 내리면 또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기약할 수 없는 아슬아슬한 상태였다.
임시당 배너를 이제 해놓는 거죠. 자원봉사자들 오고 저 군에 계신 분들도 오고 이래가지고 같이 그때 벽돌을 그때 여기가 엄청 났으니까 여기 있는 벽돌도 다 떼야 되고 그래 여기서 같이 계속 일을 했죠. 현재 이곳은 지진 피해 안전 점검조차 아직 받지 못한 상황이었다. 여기를 못 떠나셨던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저는 지금 어차피 새에 들어있는 상황이고 저 혼자 사니까 어디 갈 수도 있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 나는 또 직장을 또 그만뒀어요. 지금은 가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를 가요? 대피소에? 이제는 뭐 집에 잠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자는 게 낫겠죠. 갑작스런 천재지변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람들. 이들에게 하루하루는 그저 버텨내야 하는 고된 시간일 뿐이다. 지진은 시민들의 생계에도 큰 위협이 됐다. 포항시 흥해읍에 위치한 세탁소도 그날 큰 피해를 입었다. 지진 당일 온 땅이 심하게 요동치더니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대리석이 차량 위로 쏟아져 내렸다. 인도는 아수라장이 됐고 차량은 완파되다시피 했다. 당장 복구하지 않으면 2차 피해까지 걱정됐던 상황. 지금 금 다 가 있거든 저쪽에요. 이 간판도 그러고 2차 분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업사무소에도 이렇게 연락을 하고 그러는데도 자발적으로 경고 표시판을 세우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지켰던 그 세탁소를 다시 찾아가 봤다. 50여일이 지난 지금 아찔하게 매달려 있던 간판과 대리석 외벽은 제거된 상태였다. 행인들의 안전을 위협했던 깨진 보도블록도 정리가 되고 파손된 차량도 수리를 마쳤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여기 수리 많이 됐네요. 네, 일단은 뭐 자체에서 뭐 어떻게 합니까? 생계가 달려 있으니까 수리를 해가지고 밥은 일단 먹고 살아야죠. 열심히 일해서. 배달 차량을 구입한 지 한 달 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없어지고 인해가지고는 뭐 어떤 지장이 그러니까 경제적인 면 대부분 여기는 배달수거를 주로 이제 다 거의 90%예요. 배달수거가. 근데 그걸 이제 전혀 못했었고 수리비가 670만 원, 700만 원 가까이 그래 나왔고. 그게 지금 복구가 뭐 얼마만큼 됐고 얼마나 걸렸는지. 복구라는 건 전혀 없고요. 전혀 아무것도 0%예요. 0%고 개인적으로 간판도 개인적으로 돈을 해가지고 그게 다 철거했어요. 개인적으로 우리 상가 돈으로 그거 지금 철거 다 했어요. 이거 청소하는 그런 것도 다 우리 상가 돈으로 다 했어요.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도 저거 한 거 없습니다. 이게 나 그래. 지금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위험해가 내 119 전화를 했거든. 했는데 이게 지금 사람이 지금 우회될지인데 그러면 이 지금 집을 지어야 되거든요. 정부도 피해 보상을 위한 대책을 내놓은 상태. 하지만 실질적으로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집을 잃은 서민들에겐 정부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지진 진원지에서 그리 멀지 않은 농촌 마을. 복구 작업이 더딘 이곳에 봉사단체들이 발빠르게 들어와 작업을 진행 중이다. 스스로 집을 수리할 여력이 없는 기초수급 대상자 집부터 정리를 시작한 상황. 전통가옥 특성상 지진에 취약했던 집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혹시나 여진으로 기와장이 떨어지면서 사람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지붕부터 손보고 있다. 지진 일어나고 그러면 이런 집을 얼마나 지금 복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30집 했는가 몰라. 지금 계속 그래 하고 있어.
우리가 계속 하고 자원봉사자들의 노력 덕분에 피해 주민들은 안전하게 올겨울을 집에서 보낼 수 있게 됐다. 지역 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도 복구 작업에 구슬땀을 보태는 중이다. 지진 발생 이튿날부터 하루 20명씩 조를 짜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 댁에 출근 도장을 찍고 있다. 근데 평소에도 이런 일을 좀 하셨었어요? 다 뭐 촌 사람도 이런 일 안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뭐 회사 가면 회사 나름대로 일 많이 합니다. 너무 익숙하게 잘하셔가지고. 이런 일 뭐 매일 하는 거죠. 아마 내일 출근 뭐 할 거야. 말은 저렇게 하셔도. 그래 즐겁게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근데. 예, 이거 하는데 재밌게. 오늘 할 일은 여기서 마무리. 집주인분과 인사 나누는 저곳의 정체는? 선생님, 이거 뭐예요 여기? 이거 정부에서 이거 이제 여기 이제 거주해라고 주는 거예요. 어머니, 이건 그럼 언제 이렇게 여기 설치된 거예요? 이거 한 10일 전에. 10일 전에? 예. 요거는 싱크대 밥 해먹들 데가 있고 여기는 모욕하고 화장실하고 그런 데가 있어요. 여기에 다 전기여가지고 지금 전기 꼽아놓으면 이거 따뜻해요. 이거라도 해줄 거네. 그래 다행이지. 농촌마을 고령자와 부득불 이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 주민에게 임시 주거용 조립주택이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오후 5시 흥해 실내체육관 대피소 앞에 마련된 자원봉사자들과 이재민들의 쉼터. 우울한 분위기 한 방에 뒤집은 분 발견. 경쾌한 소리, 밝은 표정, 관찰이 필요하다. 여기는 어려우네. 예, 안녕하세요. 아니 방금 막 하이파이브 하시고 막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우리 어려운에 봉사라요. 매주 들어가요. 이제 한 번씩 보고 하는데 우리도 뭐 의료 지원을 계속 나오지만 매일같이. 우리는 또 어려운에 봉사를 또 오니까 또 반갑잖아. 봉사하고 왔어요. 어디서 오신 분이세요? 포항의료원요. 포항의료원. 지금 의료원에서 그렇죠, 그렇죠. 예, 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열기 돌아가는 천막안은 자원봉사자들과 이재민들로 가득하다. 그런데 승복하초 입은 저분은 혹시 스님? 여기는 어떻게 스님? 저쪽에서 짬뽕이잖아, 짬뽕. 짜장. 봉사. 봉사하고 계신 거예요? 직접 지지하는데 계속 지금 하시는 거예요? 16일부터 왔지. 이름하여 짜장 스님 작업장에 4번 카메라가 따라붙었다. 카메라 왔어. 좀 해보세요. 일로 와봐. 와서 좀 해봐. 여기 이제 네 분은 수원에서 오시고. 스님이 수원이라 우리가 서울에서 지원 나온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나 또 여기 상황을 보면 좀 어떤지 좀 제가 조금 더 빨리 이 주민들이 빨리 보금자리를 찾아서 갔으면 좋겠어요. 좀 아이들이 학교 갔다 뛰어들어가는 거니까 안 됐어. 라면 하나 먹을 때 집에서 먹는 밥이 맛있지. 참 불편할 것 같아요. 갈치조림 언제 나와? 갈치조림은 내일 해야지. 오늘은 코다리찜. 코다리찜. 오늘은 코다리찜. 저녁에. 추운 날씨에도 한결같은 밝은 표정들. 여기는 해안가니까 해물로 가자고요. 점심에 우동. 끼니 때마다 새로운 메뉴를 고민한다. 이재민들을 위한 살가운 마음. 지진 발생 50일 이재민과 함께 풍찬 노숙하며 대피소를 지키는 따뜻한 마음들. 거기 있다. 여기는 이동식 세탁소. 사장님.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400여 명분의 빨래 담당 사장님. 인터뷰할 짜투리 시간도 녹록치 않다. 잠깐만요. 어떻게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김천대. 김천태. 압류석장. 네, 잠깐만요.
아, 요거 지금 제가 포장해서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매일 하루 10시간 동안 세탁 봉사를 하시는 사장님. 마감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세탁 차량 앞은 더욱 분주해진다. 어머니, 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지금? 네, 옆집 거 가지고. 아파서 내가 찾아다 드리고. 아, 하루에 몇 번 세탁하러 가세요? 아니요, 며칠 만에 한 번씩 가요. 한 번씩 가요? 미안한데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얼마나 나와요, 빨래가? 일일 한 30가구 정도? 아,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몇 대예요? 세탁기가? 저쪽에 세탁기 3개, 예. 반대쪽에 건조기 3개. 작은 나눔이 쌓여 누군가의 내일이 되는 기적들이 이곳에선 매일같이 피어나고 있다. 사람의 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천재지변 앞에서 되려 겸손한 마음을 배우며 크게 성장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다. 시뮬레이션 실습 중인 응급구조학과 학생들. 지진으로 물건에 깔린 사람을 구조하는 미션. 지금 저희가 터치해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셋에 들어 올리겠습니다. 둘, 셋. 환자의 생명을 안전하게 구조하며 상황 종료. 지진이 있고 약 16일 후에 국가고시 시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진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수업에 굉장히 지장이 많았습니다. 지진으로 학교가 붕괴 피해를 입으면서 시험 준비가 불가능했던 상황. 그 뒤에는 이제 대피소에서 이제 낮에는 저희도 대피소에 봉사활동하면서 밤에는 또 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거기서 각자 가져온 책들 가지고 공부하고 자습하고 그렇게 또 국가고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52명 전원 100% 합격을 하였습니다. 그야말로 기적 같은 결과를 일궈냈다. 많은 시민들이 학생들의 결실을 함께 축하했다. 강한 의지로 또 한 계단 성장한 학생들은 포항의 안전을 책임질 든든한 제목이 될 것이 틀림없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희가 대피소에서 뭐 기업들이나 여러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런 대가 없는 도움의 손길을 받고 저희도 앞으로 더 나아가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좀 힘든 사람들한테 도움의 손길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든지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포항 시민 여러분, 화이팅! 밤 11시 연수원 대피소. 모두가 잠을 청하는 그 시각. 어둠을 깨우는 한 움직임 포착. 대피소에서 학생들을 위해 공부방으로 마련해둔 공간. 그런데 할머니께서 이 야밤에 웬일로? 대피소에서 학생들을 위해 공부방으로 마련해둔 공간. 노트북을 지참한 할머니께서 입장하셨다. 채널A 관찰 카메라 팀인데요. 혹시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글쎄요. 저는 방송대에 그 기말고사 시험 친 거 확인하려고. 지금 대학생이세요, 그러면? 네. 나이가 많죠. 어떻게 되세요? 굉장히 우리 나이로 만 62세. 교육자가 되고 싶어 3년째 만학도의 길을 걷고 계시다. 연세가 좀 있으셔서 힘들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장학금까지는 할 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내가
의도한 대로 다 공부 통과했습니다. 관찰 카메라세요? 네. 나 그 팬인데. 저도 선생님의 오늘부터 팬입니다. 멋지신 인생, 저희도 팬으로서 응원하겠습니다. 새벽 3시 사이렌 불빛만이 남은 인적 없는 골목길. 1번 카메라 찬설이 맞으며 고생이 많다. 지금 시계가 3시 2분이면 3시야. 1번 카메라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반가운 얼굴, 가장 먼저 거리를 밝히는 환경미화원 아버님을 만났다. 안녕하세요. 네, 또 왔었네요. 예. 그렇다. 관찰 카메라원 구면인 분이다. 지난 11월 16일 새벽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건물 잔해들로 엉망인 거리를 가장 먼저 치우셨었던 그분. 6시 출근인데 오늘 좀 빨리 나왔다. 지침이 내려왔어요. 빨리 나오라고. 아니요, 내가 스스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조기 출근길이시다. 좀 시간 지난 다음에 좀 어떻게 지내는지 싶어가지고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일찍 나오셨네요. 예. 지금은 그 몇 시에 나오신 거예요? 원래 오늘 3시, 원래 보통 3시, 2시 내가 나올 때도 있고. 아, 2시에도 나오세요? 예. 오, 진짜 춥지 않으세요? 그래도 그래도 내 할 일이니까네. 50일을 한결같이 이 시간을 고집하셨단다. 매서운 한파에도 집을 나서는 이유. 세상은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살아가는 곳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주관 때문이었다. 근데 이렇게 또 일찍 오셔서 작업하신 이유가 좀 빨리 진행되시면 내가 또 빨리 좀 서둘러가 뭐 하여튼 파산됐는 다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래 빨리 조금 하니까 좋게 빨리 이날이 좀 빨리 넘어가가 복구가 돼가 다 안전하게 살아십니다. 포항 지진이 발생한 지 50일째. 주저앉은 이들의 고통을 나눠진 따뜻한 마음들 거기 있었다. 2017년 11월 15일이 슬픔의 역사가 아닌 새로운 희망을 써낸 역사로 기록되길 관찰 카메라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